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종교를 제자리에라고 하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가 있을 텐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목회가 막 시작되어서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한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대와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와 이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만스럽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질서정연한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대와 이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그 경제 생활의 모토였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가정 생활도 잘 유지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을 진행해 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중세의 그 역병인 그 패스트균이 돌면서 역병과 전쟁과 또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고 또 새로운 그 리더들, 독재자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 일어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산업혁명 전에 몇 세기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역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통치자들, 주요 리더들과 지식인들은 4, 5세기경에 초기에 그 성당과 수도원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교회는 그 많은 그 서구 사상가들 또 지식인들을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념이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세계관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그 원리를 기본적인 그 원리,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삶의 모습의 그 원리들을 제공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농업 기술이 이제 변화가 되고 어떤 그 음악의 양식도 만들어지고 국경이 변화가 되고 여러 통치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가 잃어버리면서 도시 문명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기독교 신앙은 변함없이 안정되고 지표가 되어주는 그 베이스먼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변함없이 인간의 삶을 구원의 드라마와 연관지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줬는데 이제 물질 문명이 발전되면서 이제 현대 그 고층 건물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이제 빌딩 문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하늘을 찌르는 고층 건물, 스타디움, 쇼핑센터에 둘러싸인 난쟁이 교회. 자, 이 제목이 의미해 주는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대화의 물결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휩쓸게 됐는데요. 근대화가 모든 것을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학을 비롯해서 경제학, 정치학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인 복잡성에 직면한 그 현대인의 필요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질이 발전하고 국가 또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해석해보고 그 현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제 미래 사회를 예측할 것이냐, 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현실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사회학도 등장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산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죠. 중산 계급은 과거의 세계와 달리 쉽게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아주 급물결을 타면서 그 도시 문명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 문명과 이제 부르주아 계급, 중산 계급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그 현실적인 것과 또 그 미래적인 것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산 계급은 사회학과 또 다른 사회 과학을 고안하고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우뚝 솟은 건물은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럽에 가보시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도시의 그 가장 중앙에 그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교회였습니다. 이제 성당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카톨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그 도시의 그 중심 건물, 모든 그 정신 세계의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제 종교,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것이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신에 기업과 정부의 성전으로서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시 문명과 이 고층 빌딩이 가져다주는 그 역학관계, 모든 것을 이제 변화시키고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대한 스타디움들이 현대 생활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되고 있다. 요즘은 이제 그 운동장도 그렇지만 이제 뭐 대형 극장도 있고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빌딩이나 장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모이게 되고 한 번에 움집함으로써 거기서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근대화는 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의 제도적인 결과들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근대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근대화된 사회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도 명확한 그 종착점에 대한 의식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대화만 되고 있습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화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무생물 에너지 사용의 증가라든가 생산 능력의 기계화, 사회의 그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의 향상을 계속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있어서의 시장 형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화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를 해보면서 근대화가 어떻게 이제 전개됐는가, 도시 문명의 발전과 중산층의 등장, 또 이제 빌딩, 마천루라고 하죠. 높은 빌딩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근대화 또 현대화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근대화는 광범한 생산력 확대에 따라 그 새로운 분배 체계를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는 봉건 유럽 사회와는 달리 엄청나게 다양한 생산물들이 국가나 대륙 간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요즘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새롭게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봉건 영주나 군주의 개인적인 의도보다는 시장의 비인간적인 힘이 경제적인 행위를 이끌어간다. 이젠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 강력한 군주, 강력한 리더보다는 그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지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생산품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어디에서나 획득 가능하게 된다. 시장 경제하에 있는 평균 수준의 그 일반 서민들의 그 구매력, 구매자들은 새로운 선택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도래로, 현대 사회가 이제 도래함으로써 기독교 종파들과 여타의 그 종교 집단들이 가지각색의 그 부패 음식처럼 다양하게 됐는데, 이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내려보면 이제 사회가 발전되고 단순화된 그런 중세 사회를 벗어나서 근대화된 사회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종교도 복잡하게 되고,
더욱 이제 우리 기독교도 여러 종파들과 또 종교 집단들이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그 복잡 다단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것은 이제 모든 제도뿐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 리더, 종교적인 지도력들의 그 성격마저도 바꿔 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 없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는 그 신체적 소음이 창피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밥을 먹다가 손으로 코를 풀 수도 있고 그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이제 문명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두막집 단칸방에서 이제 아이를 임신도 하고 낳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 프라이버시 영역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옷을 받고 있는 장소라든가 육체의 피로를 풀면서 가려운 곳을 긁거나 트림을 나오게 해서 신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장소가 따로따로 마련될 만큼 현대 사회는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벌겨벗겨진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종교의 그 사생활하는 공적 영역에 대한 종교적인 영향과 상징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세속화 과정은 종교 이념과 종교 조직들이 공공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멈춤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쭉 노트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이제 개념 정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대가 다원화 사회가 되었고 사생활화, 세속화가 되었는데 근대화의 중심적 양상의 극히 일부를 계략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언급했지만 다원화라든가 사생활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근대 현대 문명의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사회학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적인 지적 개념과 이념들은 사회학을 포함한 많은 현대 지식 분야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회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계몽주의는 자신이 배태된 그 정치적, 종교적 환경에 반발하면서도 기독교 전통과 관련이 있는 많은 이념들을 명료하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관의 그 세속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보 이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계몽주의는 그 사회 과학의 그 출범을 자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